네, 이번 시간에는 시스코 스위치 라우터 관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랩이랑 뭐 OS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랩을 어떻게 뭘 할 거냐면 부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running config, starter config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show, run. sh는 show의 약자입니다. show 러닝 컴픽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러닝 컴픽이 뭔지 최초 부팅하고 나서 스타트 컴픽이 램에 올라가면 현재 램에 올라가 있는 램에서 동작하고 러닝 있는 것들이 그렇고요. 스타트업은 NVRAM에 이제 저장된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러닝 컴픽을 우리가 그 스타트업 컴픽으로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러면 다음 부팅부터는 이 NVRAM으로 레인 값이 저장이 되니까 가져오겠죠. 이런 개념이 있고 또 런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러닝 컴픽 메모리에 동작하는 것을 이게 그 디스크 안에 플래시 디스크 안에 백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명령을 우리가 막 입력하다 보면 나중 되면 이렇게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것을 쓸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dir이란 것은 뭐냐면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나 폴더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디렉토리 약자라서. 그래서 NVRAM이 뭐 한다 했죠? NVRAM이란 것은 우리가 스타터 컴픽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란 것은 OS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백업을 여기에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어란 건 뭐냐면 리눅스의 모어하고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냐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요 모어를 때리면 이 텍스트 파일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왜 모어냐? 그건 뭐냐면 텍스트 파일이 굉장히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 페이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끝 부분에 모어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바를 때리면 다음 페이지가 보여주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카피 명령을 여기서는 이제 그 로컬에 있는 것하고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TFTP 서버와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 쪽과 카피 명령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롬이 있고 뭐가 있다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NVRAM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죠? 램, 실제 램에 동작하는 게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가져왔을 때 이 NVRAM에 있는 게 램에 올라온다 했습니다. 요 스타트 값이 러닝 컴퓨터 올라가니까 최초에는 요 두 개가 같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걸 설정을 변경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설정을 변경하면 이제 요거 두 개가 NVRAM에 있는 스타트 컴퓨터랑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달라진 것을 다시 이쪽에 카피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복사를 해버리면 요 값으로 나중에 장비가 까지다 커지면 다시 이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 변경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요 과정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저장될 수 있지만 이 플래시 메모리 여기에다가도 백업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해놨다가 나중에 설정을 했는데 내가 설정을 막 실수했어요. 그럼 가볍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기 저장해 놓은 거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개념이 오버라이트 개념입니다. 이 오버라이트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설정을 처음에 이렇게 세 개를 바꿨다고 해보겠습니다. 요 바꾼 것을 램 플래시에 저장했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4개, 5개 이렇게 하고 나서 실수로 이렇게 막 하는데 생겼는데 다시 이 상태로 복구하고 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네, 플래시에 있는 걸 쭉 카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기존의 이 값을 완전히 무시하고 요 안에 있는 이 값으로 완전히 오버라이트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뭘 있던 것이 무시하고 여기 있던 것이 하는 게 오버라이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피할 때 이 오버라이트 개념을 알아두시고 이해를 해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트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공정 초기화를 많이 합니다. 이 랩 하다 보면 이제 공정 초기화를 막 할 때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장비가 올라오면 마지막에 뭐가 불러오죠? 이 NVRAM에 있는 스타트 컴픽이 불러오죠. 근데 이게 없으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셋업 모드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정 초기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정 초기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이 값이 비어 있으면 됩니다. 이 값이 비어 있으면. 그럼 이 값을 비우려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장비를 처음에 사면 이 값이 비어 있으니까 셋업 모드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여기 값을 이렇게 카피해서 저장해 두죠. 컴픽을 바꾸고 나면 그럼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부팅하고 나면 이 값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셋업 모드 안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을 지워주면 됩니다. 이 값을 지우는 명령어가 뭐냐면 erase입니다. erase start config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재부팅을 해버리면 이제 그 값을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게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삭제돼 버렸으니까 다시 재부팅하면 뭐 올라온다? 이 셋업 모드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랩을 한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우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중에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이 show run config은 제가 말씀했지 뭐였다? 요것들은 우리가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거, 요 show start sh가 show와 똑같습니다. 스코 약자를 지원하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startup config을 다 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디에 있는 거다? 예, 얘는 NVRAM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다. 속에. 자, 그리고 아까 카피 의미를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카피는 이렇게 명령을 치면 이렇게 다양한 데 간에 서로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정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설정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dir이라는 명령은 뭐냐면 dir NVRAM에서는 뭐만 저장되냐면 스타터 컴픽만 저장되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앞에 show start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이렇게 확인하셔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파일 형태로 이제 스타터 컴픽이 저장하게 되거든요. 이 디렉토리 안에는 이 디렉토리 안에 폴더 파일을 보여주는 건데 이 디렉토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no 파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장비를 그 팩토리 디폴트 상태에는 스타트업이 없으니까 셋업 모드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카피에서 러닝 메모리에 있는 걸 복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빌딩 컴필레이션 오케이 되고 나면 어떠냐면 여기를 확인해 보면 이 스타터 컴픽이 이제 생겨 있죠. 예, 디렉터 NVRAM 안에 보여줄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사하고 나면 당연히 스타터 컴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을 이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혹시 몰라서 플래시 메모리에도 이렇게 백업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할 때 이렇게 이름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저장해 두면 그러면 이렇게 dir 플래시 딱 하면 뭐냐? 요게 딱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more라는 명령을 씁니다. more 플래시 안에 있는 test.cfg 파일 보여주세요 하면 이렇게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공장 초기화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erase 명령 그리고 리로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리로드 할 때 혹시라도 이렇게 컴퓨테이션 병했는데 저장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장하면 안 됩니다. 왜 저장해 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램에 동작하는 것을 이 NVRAM으로 원래 카피를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끄기 전에 얘가 혹시라도 저장 안 된 거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되면 이 램에 있는가 못 불러와 이렇게 걱정돼서 얘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이레이즈 스타트업을 지었지 않습니까? 얘를 지어서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로 이제 공장 초기화하려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변경되었는데 너 변경을 저장할 거야 하면 이 값을 다시 또 세이브죠. 지웠는데 다시 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 초기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를 눌러줘야 됩니다. 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 디스크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dir 명령을 제일 많이 쓰는데 디렉토리 플래시 안에 있는 걸 보여주세요 하면 이렇게 플래시 안에 있는 일반적으로 OS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show 플래시다 하셔도 이렇게 플래시 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더 장비 정보가 조금 더 많은데 뭐 둘 다 어느 걸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는 이렇게 다양한 서버를 제공합니다. FTP, TFTP 서버. 그래서 요것을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이렇게 온만 기본에 올 되어 있으니까 요 값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TFTP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서 이렇게 카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TFTP에 있는 것을 러닝 컴픽, 러닝을 TFTP 요 과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iOS 업그레이드 요것도 한번 되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냐면 그 USB 이렇게 메모리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는 TFTP를 해서 막 네트워크를 받아왔는데 요즘 잘 안 하죠. 예, 이렇게 해서 USB가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요즘은 이게 USB 플래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USB 플래시 0, USB 플래시 1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옛날 애들은 우리가 플래시가 원래는 뭡니까? 우리가 iOS를 안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장에 가지고 있는. 근데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플래시 첫 번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USB 애들을 플래시 2 이렇게 옛날에는 쓰기도 했어요. 3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잘 하지 않고
USB는 다 USB 플래시 0, 1. 첫 번째 포트는 0, 두 번째 포트는 1.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OS들을 백업할 수도 있고 컨피그레이션 뭐 로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운영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최대 지원 용량이 라우터들별로 좀 다릅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확인해야 되고 파일 시스템 일반적으로 패스16에서 31을 써야 됩니다. NTFS나 EXPS는 일반적으로 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 했는데 성능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조 브랜드 중에 저가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자기가 이제 OS 관리하시고 해야 된다면 자기에게 맞는 걸 잘 찾으셔야겠죠. 어떤 데는 시스코사 이렇게 로고가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품질이 보정될 수 있는. 그리고 요 장비를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뜹니다. USB 플래시 1번에 인서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1번인가 2번 헷갈릴 때 있습니다. 0번인가 1번인가 그러면 꽂아보면 이렇게 로고 뜨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패킷 트레이스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실장비 하실 때는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얘도 똑같이 이제 USB 플래시에 있는 거를 이렇게 플래시 로컬에 있는 플래시를 할 수 있고 플래시 있는 걸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러닝 컴퓨터에 있는 것을 USB 플래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연결했을 때 이제 얘들은 이제 아예 비우고 싶으면 포맷 명령을 통해서 아예 이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는 디렉토리 USB 플래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랩을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랩을 전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2811 라우터를 하나 띄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를 이렇게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라우터 서버는 크로스오버 케이블 연결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제가 라벨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R1이고 얘는 IP를 192.168.1.1로 해보겠습니다. 25.25.25.0이나 서버넷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뭘 할 거냐면 TFTP 서버로 할 겁니다. 서버. 그리고 서버 IP 주소는 192.168.1.2로 하고 그다음에 그 서버넷 마스크는 255.250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IP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92.168.1.2로 했고 아까 마스크가 2525 땡이죠.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됐고 그럼 여기 눌렀을 때 보면 여기 보면 서비스라는 거 있어요. TFTP가 기본으로 ON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요 안에 이렇게 다양한 OS 이미지가 떠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라우터인데 라우터는 처음에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기 설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셋업 모드가 뜨게 됩니다. 이 부팅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롬몬이 처음에 하드웨어 이니셜라이저하고 바이오스 포스트 과정을 통해서 바이오스처럼 포스트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OS 이미지가 어딘지 찾고 나서 OS 이미지가 압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풀게 됩니다. 풀게 나면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 메모리에 올리게 됩니다. 메모리에다가 이 메모리에 이렇게 올리고 납니다. 올리고 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올리고 나면 나중에 제일 끝에 NVRAM에 있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없기 때문에 이렇게 셋업 모드가 뜨죠. 이상 N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라우터 세팅할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게 유저 모드인데 EN을 치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그 이네이블 모드라고 프리빌리지 모드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확인을 할 때 많이 이런 쇼 명령을 칠 때 많이 쓰거나 아니면 요 OS 내 파일 시스템 관리할 때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카피, 뭐 디렉토리 설명드렸던 뭐 이런 명령들은 다 이 상태에서 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show, run 이렇게. 근데 이렇게도 많이 치고 이게 show, run 이렇게도 해도 됩니다. 원래대로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show, running 이렇게 다 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치면 너무 기니까 업계에서는 대부분 다 show, run이라 하면 show, run이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에 동작하는 게 보여주고요. show, start는 초기 설정값.
근데 처음에는 장비 초기 설정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트 config is not present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러닝 config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고 컨피그레이션 바꿔보고 싶은데 이 상태로 어떻게 하면 configuration terminal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configuration terminal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잘 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요 약자로 conft라고 업계에서 칩니다. 자, 이렇게 치고 나서 요 상태 호스트 네임을 이란 거는 얘 이름이거든요. 요 앞에 요 이름이 이제 호스트 네임이죠. 요것을 R1으로 바꿔볼게요. R1 바꿨습니다. 자, 바꾸면 바로 바뀌죠. 네, 바뀌고 나서 이거를 나가게 됩니다. EXIT 다음에 다시 enable 모드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copy, run, start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러닝 컴핑 이 메모리에 바뀐 것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값을 초기화 값을 올리게 됩니다. 초기화 NVRAM의 스타트업으로. 자, 이렇게 복사를 딱 하면 show 스타트 아까 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이제 보이죠?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없는데 이제 메모리에 있는 값을 현재 값을 복사해서 show 스타트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dir 명령을 치면 느낌표 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dir NVRAM을 한번 보겠습니다. dir NVRAM 이렇게 하면 NVRAM 스타트 컴픽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있고요. dir 플래시라 모르겠습니다. 플래시 0, 로컬이 0. 그럼 요 안에 요것들이 요 빈 파일, 바이너리 파일 일반적으로 뭐냐면 그 OS 이미지가 플래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할 때 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copy, run 해가지고 얘를 플래시에도 백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백업할 때 이름을 우리가 bk, ck, uk 백업.cfg 파일이라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플래시를 넣어버리면 플래시를 한번 봐버리면 0을 봐버리면 요 파일이 생겨 있죠. 예,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만들어진 이 백업 파일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면 more를 보면 되죠. more를 눌러서 이게 백업 more 플래시 로컬이 플래시 0이라 하죠. 로컬을 0에 백업.cfg 여기는 잠깐만 볼게요. 뭐 얘는 먹지를 않나 플래시에 백업.cfg 이렇게 해서 백업 보이죠? 이렇게 해서 컨피그레이션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여기 백업 파일에는 이제는 다 뭐가 들어가 있지만 R1으로 이름 바뀐 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호스트 네임을 R2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R1으로 복구하고 싶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호스트 네임 R1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지만 R1을 바꾸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바꿨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점으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copy 스타트업에 있는 걸 러닝 아까 R1인 상태로 이렇게 해버리면 R1으로 딱 바뀌죠. 이름이 R2가 R1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 막 초기화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가 어떻게 했죠? 이레이즈해서 뭘 주어주면 됩니다. 스타트업 컴픽을 주어주면 됩니다. 스타트 컴픽 지울 거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재부팅을 하면 됩니다. 재부팅은 여기서 리부팅이 아니라 리로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로딩한다고. 근데 이때 제가 yes 누르면 안 된다 했죠. no를 누르시고 진행을 해버리면 그럼 이제 초기화된 값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팅한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된 값으로 이렇게 다시 없으니까 이 셋업 모드로 오게 되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라우터를 셋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enable 그다음에 compute 이제 이거는 이제 반복을 하시면 익숙해지겠고요. 그리고 요 라우터 요 포트 인터페이스를 F0-0 F는 패스트 인터넷 100메가라는 거죠. 인터페이스 F0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IP 어드레스를 줍니다. 192.168 1.1이죠. 저희가 1.2에 그리고 뒤에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기본적으로는 셧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하게 하려면 no는 반대가 no 셧다운에서 동작하게 줍니다. 그럼 여기에 갑자기 녹색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양쪽 간에 이제 IP 레이어의 통신이 이루어진지 확인하고 싶으면 일단 자기 IP를 때려봅니다. 192.168 1.1에서 때리니까 되네요. 그리고 이 상대방 IP도 한번 때려봅니다. 자, 다 동작이 잘 되네요. 양쪽 통신이 잘 이루어집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호스트 네임을 R1으로 일단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꾼 값들을
우리가 다시 초기에 나중에 껐다 켜도 유지하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카피 러닝 컨피그를 스타트를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카피 런 스타트 하셔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요즘은 라이트라는 명령도 많이 씁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스코가 워낙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저는 엘리어스 같은 별칭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부에 있는 걸 한번 카피 여기서 TFTP 서버 요 서버가 있고 이제 이 서버 쪽으로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한번 저장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카피 러닝 컨피그가 있는 거는 플래시나 스타트업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저기 외부에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카피 러닝 컨피그가 있는 것을 TFTP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FTP 서버 IP가 아까 192.168.1.2를 써주고 그럼 백업할 이름을 기본적으로 알런 컨피그로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BKCK 백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카피가 잘 됐다고 뜨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잠시만 나갔다가 보면 여기 떠 있죠. 예, 이렇게 TFTP에 있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TFTP에는 이제 R1 값으로 이제 이 세팅 값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호스트 네임을 R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FTP에는 R1 값이 돼 있고 여기는 R2로 바뀌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카피 TFTP에 있는 값을 우리 러닝 컨피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TFTP 서버 IP는 이거 아니죠. 192.168.1.2였죠. 그리고 그 파일 이름은 백업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TFTP 서버에서 백업 파일을 가져와서 이 러닝 컨피그 씌우는 거죠. 자,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R1 상태로 했기 때문에 R1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TFTP를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OS를 업그레이드 할 때 보면 이렇게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쇼우 버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전 하면 얘 현재 쓰고 있는 OS 장비를 OS를 알 수 있고 그냥 C2800NM 어드밴스 IP 서비스 K9M 2800NM 어드밴스 IP 요쪽 계열이네요. 요 뒤에 15.1.4니까 얘를 쓰고 있네요.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얘를 다운받고 싶다. OS를 만약에 밑에 걸로 이제 150을 낮은 124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상태에서 혹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뭐라면 컨트롤 시프트 6을 하시면 빠져나옵니다. 컨트롤 시프트 6. 자, 혹시 제가 이렇게 입력을 잘못하면 항상 컨트롤 시프트 6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OS를 한번 가지고 있어요. 카피 또 TFTP에 있는 거를 러닝 카피 러닝 플래시로 한번 OS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2 TFTP 서버 IP가 이거였고, 그다음에 이 소스 파일 이름을 이게 좀 힘든 게 이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여기 좀 어려운데 그냥 제일 갑자기 좀 쉬운 거 이런 걸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냥 그냥 가져와 볼까 정식으로 한번 이게 오타가 많이 나서 원래는 이게 2800NM ADVIP Z.124 125. T1.bin 맞나요? 네, 이렇게 잘 제가 입력을 했네요. 이게 다운로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dir 플래시랑 플래시 디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걸 쓰고 있었는데 이제 요것을 다운로드 해왔네요. 그럼 요 안에 OS가 이제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이제 껐다 켜지면 원래 알파벳 순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C라서 얘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하여튼 부팅 대수가 이제 부팅이 이제 수동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좀 애매할 때 있죠. 그럼 내가 이걸로 강제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부트 시스템 부트 망령이 안 먹나? 컴퓨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트 여기서 시스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플래시에 있는 파일 네임을 적어야 되는데 플래시에 있는 플래시에 그다음에 우리가 C2800 얘가 다 제대로 먹질 않네요. 잠시만요. 부트 시스템 플래시 이걸 이렇게 OS별로 좀 달라 C28 이걸 다 먹네요. 이걸 한번 이렇게 이걸로 새로 받았던 걸 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카피를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에는 이걸로 이제 부팅하게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show run 이렇게 가보시면 요 명령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다음 OS가 부팅될 때는 이걸로 부팅됩니다. 그래서 show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현재로는 요 OS죠. 예, 요 OS인데 다음에는 이제 요걸로 이제 부팅되지 않고 이제 12점 그걸로 부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일단 저장을 해두고요. 리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는 뭐였습니까? 이게 그 부팅이 끝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원래 15였는데 지금 12로 이게 바뀌어서 이걸로 바뀌어서 됐죠. 100이 요걸로요. 네, 124로 124로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트 시스템으로 경로를 다르게 지정해 주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하고 OS 버전이 show 버전 이렇게 하니까 OS 버전이 이제는 C로 이제는 지금 이게 부팅이 1.4 이게 좀 제대로 조금 버그가 있네요. show run 124.15로 돼 있는데 얘가 좀 패킷들에서 오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는 원래대로 정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아까 앞에는 뜰 때는 그렇게 떴었는데 얘가 할 때는 이렇게 떴네요. 왜냐면 좀 전에 보실 때는 여기서 이 앞단에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떴었거든요. 떴었는데 지금 조금 다르게 된 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고 이게 124.15로 돼야 되는데 라이트 다시 한번 해보고 일단 원래 장비에서는 잘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좀 전에 받았던 게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문제가 있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에러가 떴네요. 제가 이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 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에러 나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쇼 버전 네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부트스트랩에서 여기서 124.15로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파일 부트 실패했다. 파일이 접근이 안 된다. 파일이 접근이 안 돼서 그런가 보네요. 280 쇼 플래시 dir 제가 오타가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오타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서 2800 nmword BIB 서비스 게이지 요게 지금 로드가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하튼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나중에 실제 할 때는 잘 되니까요. 하여튼 이런 식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이 USB 플래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USB 플래시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USB 플래시는 보시면 여기 USB가 얘는 지금 잘 안 보이네요. USB가 이쪽에 있나? 옛날 장비들은 이 USB가 좀 큰 것들이 있었거든요. 컴팩트 플래시 이런 것도 이렇게 컴팩트 플래시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것도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 안 쓰고 이제 이런 식을 갖다 씁니다. 이게 앞에 보였던 게 옛날 장비들. 이런 옛날 장비들은 저렇게 해서 이제 좀 저렇게 좀 저런 걸 했죠. 이런 새 장비를 한번 볼까요? 이런 새 장비들은 어떤 하드웨어인지 이런 새 장비들을 한번 볼게요. 이 새 장비를 줌인해 버리면 얘는 USB 포트가 안 보이는 USB 포트가 이 자체는 지금 안 보이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 앞에 제가 그림에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2911 한번 볼까요? 2911 한번 볼까요? 2911 제가 2911 거 떼었으니까 줌인 예, 여기 USB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911을 잘 보여하면 여기 2911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USB가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이 장비도 실제 2911 장비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2911 장비를 보시면 요 2911 장비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USB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꽂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패킷 트레이서는 요거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시간에 어떻게 이제 로컬에 있는 거나 외부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